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뜨거운 이슈인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과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가장 핫한 이슈이자 저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에 다른 사연에 앞서 먼저 전달드리고자 뉴스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트럼프와 김정은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정은이 축하 성명을 낼 수도 있고 트럼프도 이에 화답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의 접근 방식이 한국에겐 우려스러울 수 있어요. 그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한국의 안보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의 현재 핵 보유 상태를 인정하는 대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타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달래기 위해 트럼프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으로 트럼프의 측근들은 한국을 안심시키려 노력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 관계가 더 굳건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동북아시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예요.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새 행정부와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북한과는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갈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가 딜메이커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진영에서 이번에는 한국, 일본과 사전에 깊이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지난 임기 때 보여줬던 일방적인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죠. 한편 트럼프의 재선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예요.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는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국제적인 제재와 주변국의 반발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이 중요한데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핵 경쟁에 휘말릴 수 있죠. 러시아의 태도도 주목해야 해요.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의 핵 개발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한시적 핵무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이 일시적으로 핵을 보유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이 역시 국제사회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단순히 핵무기 보유 여부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한 외교적, 군사적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거예요. 북한과의 대화 채널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트럼프는 지난 임기 때 김정은과 직접 만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는 대화를 강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화가 실질적인 비핵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죠.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 정도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는 북한의 현재 핵 보유 상태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이런 접근이 한국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 위협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측근들이 한국을 안심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트럼프의 측근인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은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어요. 그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죠. 이는 한국의 안보 불안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트럼프는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니까요.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한편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러시아와의 관계와도 연결돼 있어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는 한반도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려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고 이는 다시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핵무장 문제는 아주 민감한 주제예요. 최근 한국 내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거예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또한 일본도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핵 경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시적 핵무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이 일시적으로 핵을 보유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제사회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핵 옵션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핵무장은 하지 않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즉,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은 갖추되 실제로 만들지는 않는 거죠. 이를 통해 북한과 주변국을 견제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확장 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위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죠. 또한 한국은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한국군은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노력들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외교의 중요성이에요. 군사적 대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뤄내야 해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도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요. 중국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니까요.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야 해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인도적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내부의 합의도 중요해요.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결론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트럼프의 재선 여부, 북한의 향후 행보, 미중 갈등의 향방 등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 원칙은 바로 평화와 안보의 균형이에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동시에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더 나아가 안정된 동북아시아를 만들어가는데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는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경제 분야를 살펴볼까요?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졌고, OECD에서도 주요 국가로 인정받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중간자 역할을 하며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K-팝, K-드라머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크게 증가했죠. BTS,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은 세계 영화계와 방송계를 놀라게 했어요. 이제 한국 문화는 세계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은 오지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 기술과 방역 시스템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K-방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죠. 이런 한국의 성장은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은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또한 기후변화 대응, 개발도상국 지원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중견국 외교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잘 지켜내고 있죠. 이런 한국의 외교 전략은 다른 중견국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에 힘쓰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을 통해 자주국방 능력을 높이고 있어요.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성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도 주목받고 있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원조 수혜국이 아니라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한국은 글로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노력 등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노력들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산업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등은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동시에 우주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성장에 따른 책임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죠.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국의 책임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커지고 있죠. 이에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요. 한국군은 여러 UN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죠. 이는 한국이 단순히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권 문제에서도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을 겪고 민주화를 이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 각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여전히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고
북한 문제라는 큰 숙제도 남아있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이 이제 세계 무대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이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잘 해내길 기대해 봅니다.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한국의 더 큰 발전을 응원해 봅시다. 저희 구독자님들도 한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한 국민으로서 앞으로 한국의 멋진 미래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는 더 생생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